예, 들으신 것처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남북 관계는 물론 동북아 지역 정세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정치부 윤석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예, 먼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소식 오늘 오전 뉴욕에서 전해졌는데 네. 별 이변이 없이 성사가 된다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첫 방문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침에 이제 속보가 이제 정치부로 이제 전해지면서 이제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예. 유엔 사무총장이 그것도 북한의 평양을 전격 방문한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인 동시에 국제 기구의 최고 수장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방북 시기는 이번 주중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일자나 또 체류 기간, 예. 또 방문 목적 등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고요. 예. 또 반총장이나 유엔 쪽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북한 쪽의 요청에 의해서 이번 만남이 방북이 성사된 것지는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엔의 최고 수장이 더군다나 한국인 출신의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꽉 막힌 남북 관계의 어떤 물꼬 또 동북아 정세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네, 오늘 소식 듣고 지난 5월 떠올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직전에 취소가 됐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이 갑자기 방문을 허용한 배경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전격적인 방문이기 때문에 방문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으로는 지금 이제 유엔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곧 채택될 예정인데요.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될 경우에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제1위원장을 국제사법재판소라든가 기소할 수가 있고 또 재소해서 기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으로서는 그 재소를 막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을 막기 위한 어떤 사전 조치 아닌가라는 해석이 첫 번째 나오고요. 예. 또 하나는 동북아 외교에서 북한이 지금 고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북중 간의 관계가 좋지 않고요. 또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과 동시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10월에는 한미 정상회담, 또 지난 1일이었죠.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까지 성사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북한 입장에서는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예. 이런 가운데서 북한은 북미 관계를 통해서 이 지금 꽉 막힌 거를 통과해 보려고 하지만 역시 예. 미국 역시 북미 대화에 대해서는 뭐 단호한 입장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예.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 분석이 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북한 입장으로서는 지금 김정은 체제의 확립이라고 할까요? 체제의 정통성이라든가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급선무일 텐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급선무인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다음 내년이든 중국을 방문을 해야 되는 또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또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난 9월 전승절 행사 때도 중국을 참석하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포석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소식은 일단 방북을 한다. 그런데 체류 기간, 일정, 목적 등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국민들 가장 큰 관심은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여부 아니겠습니까?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8월이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망인 2호 여사가 8월에 이제 북한을 방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워낙 남북 관계가 꽉꽉 막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호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가 적지 않았었는데요. 사실은 무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가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못 만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뭐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은 한국인이지만 사실은 세계 최고의 국제기구의 수장이고 또 북한은 유엔의 회원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이 방문하는 방문국가, 회원국가의 최고 수장이 사무총장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게 이제 보통의 평가이고요. 예. 또 유엔 측 입장에서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남이 약속이 되지 않았다면 허락을 했을 리가 없다라는 예. 관측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1위원장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은 높은 것 아니냐 예. 그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일단은 뭐 북한과의 관계가 크게 진전된 건 없다 보니까 기대감이 큰 것 같은데요. 이 혹여나 일부에서는 이 북한의 선전도구로 악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개성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방문을 계기로 남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반복을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네. 외교적인 결례 아니냐라는 뭐 국제사회 안팎의 비난이 있었지만 북한의 어떤 그런 외교적 돌출 행동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북한의 이미지는 더 손해볼 것이 없었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히려 성급하게 방북을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있었는데요. 예. 만약에 이번에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평양에 방문을 해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났는데 어떠한 네.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에 예. 결국에는 북한의 선전도구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엔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이 논의가 되고 있고 네. 또 북한 지금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북한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 예. 또 중국 입장에서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라는 것을 안팎으로 네.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아무런 성과 없이 반기문 사무총장과 만나지는 않을 것이다. 예. 또 만약 그럴 경우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어떤 그 외교적 입지라고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모두 훼손이 되고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내년 임기를 1년 앞둔 상황에서 타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홍보 도구로 전락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반기문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어떤 가시적인 성과, 눈앞의 성과가 바로 네.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10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지금 거의 지금 오가는 것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지난 8.25 합의 이후에 지금 우리 측에서 계속 북한의 당국자 회담을 열자라고 제의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화답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반기문 사무총장 방북을 계기로 해서 예. 남북 간의 당국 간 회담이라든가 또 이산가족 상봉의 후속 조치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에서 점진적인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본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 지금 억류돼 있는 우리 한국 국민이 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송환 부분에 대한 어떤 인도적인 조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좀 뭔가 좀 예측 가능한 어떤 예.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어떤 기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찌됐거나 뭐 기대가 좀 높은 것 같은데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소식이 들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청와대와 우리 정부 사이 어떤 사전 교감, 조율이 좀 있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하고 뭐 꼭 협의를 해야 되느냐라는 뭐 관측이 나올 수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은 반기문 사무총장은 국제기구의 수장일 그렇죠. 뿐이지 예.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하고요. 또 유엔에는 북한 대표부가 있기 때문에 대표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접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다만 남북 관계라는 것이 남한과 북한의 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과 어떤 교섭이라든가 어떤 대화가 올 경우에는 우리 정부와도 상당히 긴밀한 협조, 어떤 긴밀한 어떤 이야기가 충분히 오갔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 없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역시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의 성과가 반쪽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와도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가 뭐 협의를 했다, 뭐 논의를 했다 이렇게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네. 지난 주말부터 이제 터키를 방문해서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뭐 APEC, 네. 아세안 플러스 3, 뭐 여러 지금 거의 일주일 가까운 지금 해외 순방 일정을 하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 기간 중에 했던 거는 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그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인 출신의 사무총장이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유엔 측에서도 박 대통령의 어떤 박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해서 한국 예. 정부의 어떤 그런 기류들을 고려를 해서 해외 순방 기간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권이랑 조금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좀 개헌론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 총장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북이 더욱더 이런 걸 촉진시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이른바 이원 집정부제 개헌론이지 않습니까?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을 대통령, 외치를 담당하는 대통령, 또 이른바 친박계의 어떤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 이렇게 투톱으로 해서 이원 집정제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뭐 이런 그 개헌론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이 매우 이례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남북 간 관계에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 정치적 해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남북 또 반기문 사무총장에도 부담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섣부른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원 집정부제론 개헌론이 사실 계속 이슈가 살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예. 일각에서는 홍문정 의원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뭐 여론 떠보는 것 아니냐 또 사실 뭐 이렇게 애두벌론을 떠나서 좀 해보는 것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북한 방북을 통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경우에 예. 또 어떤 물꼬를 틀 경우에 예. 이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외치는 그래도 세계에서 물 먹은 국제적으로 물을 좀 먹어본 반기문 총장이 잘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예. 이원 집정부제론에 대한 개헌론은 확산될 개연성이 크고요, 없지 않아 있고요. 예. 또 청와대 이제 민감한 부분이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개헌론이 확산될 경우에 예. 청와대는 지금 계속해서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라는 뜻을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가운데 개헌론이 더 확산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정의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예. 모든 이슈가 개헌론은 블랙홀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방북을 통해서 지금 여권 내에서의 사실은 차기 대권 주자가 김무성 지금 대표가 있지만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개헌론이든 개헌론이 아니든 예. 어떤 부각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과 관련된 내용 정치부 윤석희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